감리교단 내 목회자 개혁 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최근 열린 입법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물결은 3가지 개혁 법안들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현장 발의했지만 장정개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관계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현장인 노군리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넬슨 사무총장은 노군리 학살은 예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미국 정부에 노군리와 관련한 범법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와 북한 커넥션의 비밀을 폭로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BS 시네마가 처음으로 내놓은 극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이 극장에서 정식 개봉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영화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감리교단 내 목회자 개혁 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열린 입법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열린 기독교대학 감리회 입법의회는 교단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논의되는 자리였습니다. 감리교단 내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입법의회를 앞두고 3가지 개혁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새물결이 제안한 개혁 법안은 교역자 생활보장법 제정과 의회법 개정, 선거법 개정 등으로 교단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란 평이 많았습니다. 새물결은 개혁 법안들을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의 서명을 받아 현장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장정개정위원회는 입법의회 첫날 서류 미비를 이유로 개혁 법안들을 부결시켰고 새물결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둘째 날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은 현장 발의안을 형식을 핑계로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 모두는 느낍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안에 있는 모든 상식 있는 분들과 힘을 합하여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새물결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입법의회가 입법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전명구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장정개정위원회 김한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입법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개정위원회 결의의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감리회 내에서 제기할 것이고 또 이 소송이 완료된 다음에 책임이 분명해지면 그 책임이 있는 장정개정위원회나 장정개정위원장에게 일반 재판을 통해서 직권남용 혹은 직무유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편 감리교는 이번 입법의회에서 교회 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의 제소에 패소할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재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물결은 이 규정이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을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단 안에서도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물결은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도 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미국 장로교 관계자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양민학살 현장인 노근리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허버트 넬슨 사무총장을 비롯한 16명의 미 장로교 방문단과 예장통합총회, 기장총회 관계자들은 어제 노근리 평화공원에서 학살 생존자, 희생자 가족 등 노근리 주민들과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넬슨 사무총장은 노근리 학살은 예수님의 사랑에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노근리와 관련한 범법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와 북한 커넥션의 비밀을 폭로한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산 골프 2급 잠수함을 수입하는데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사실도 폭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3년 북한의 러시아산 골프 2급 잠수함을 수출해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동원 상사. 동원 상사가 당시 북한에 수출한 골프 2급 잠수함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장착이 가능합니다. 골프 2급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핵 잠수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SLBM을 장착해 수중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동원 상사란 무역회사가 통일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통일교 출신 학자가 쓴 통일교 제국주의란 책에서 폭로됐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러시아산 잠수함을 수출한 회사가 조총련계 회사며 단순 고철을 수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에서 40년 동안 몸담아온 김희선 박사는 신간 통일교 제국주의에서 무기 거래와는 거리가 먼 신생 무역회사가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삼각 무역을 통해 러시아산 골프 2급 잠수함을 수출한 경로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동원 상사 대표 서재호가 국제적 감시 체제와 일본 정부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철 무역으로 위장했고 한일 정부는 잠수함을 판매한 러시아 측과 동원 상사의 연막 작전에 농락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93년도 8월에 김정우 대외협력위원장이 러시아를 가면서 그때부터 급물살을 탄 것 같아요. 네. 9월에 갑자기 동원 상사가 설립이 돼요. 예. 북한의 무역회사하고 예. 파병회사를 설립이 되고 네. 11월에 이제 계약서 쓰면서 12월에 골프 2급 잠수함을 넘기기 시작을 하고 그 동원 상사는 또 통일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이 동원 상사를 설립한 모든 사람들이 통일교 신자들이고 통일교에서 결혼을 했고 통일교에서 그분이 굉장히 전위 조직에서 깊숙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분하고 관계를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 박사는 또 북한에 넘어간 골프 2급 잠수함은 단순 고철이 아니었다며 북한의 해체 조립 기술을 통해 북한 SLBM 개발에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SLBM 기술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단서 중 하나인 셈입니다. 김 박사는 이 밖에도 책에서 통일교의 대북 자금 출처와 통일교가 북한에 진출하게 된 과정 등 통일교가 종교 비즈니스 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스토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반공을 표방했던 통일교가 1990년대 들어 대북 지원에 나서게 된 배경 등 통일교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신간 통일교 제국주의는 일본 내 통일교 문제를 수십 년 동안 파헤쳐온 와타나베 변호사와 아리타 요시우 민진당 참의원이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8개 교단 교회 여성연합단체인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정리한 책 시가자라 나무가 되듯이를 펴냈습니다. 책은 교회 여성연합회의 지난 50년의 활동을 연대순으로 단순 기술하는 것을 넘어 세계 기도일 예배, 탈핵 운동, 여성 인권 운동,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출범 등 중요한 연합 활동을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교회 여성연합회는 책 출간과 함께 오늘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년을 향한 도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서남대 인수의향을 밝혀온 한남대가 인수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연금재단은 한남대학교 측의 서남대 인수자금 대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350억 원 대출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재단은 한남대 대출건이 기금의 위탁 운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난 100회 총회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담보와 회수 조건의 불확실성, 재단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선교단체가 얼마 전 우리나라 대학생의 종교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다른 종교를 가진 대학생 비율은 증가한 반면
유독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생 중 개신교인 비율은 15%로 5년 전보다 2.2%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천주교는 8.4%, 불교는 8.9%, 무종교는 67.7%로 5년 전 조사보다 모두 증가했습니다. 줄어든 기독교인이 천주교인이나 무종교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대학생 가운데 무려 28.3%, 즉 서너 명 가운데 한 명은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가난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은 불과 10명 중 1명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 결과 개신교인 비율 19.7%와 비교하면 이 수치는 참으로 암울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안타까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복음주의권 원로인 홍정길 목사는 기성세대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부모 세대의 삶과 신앙이 괴리된 모습에 실망한 자녀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새롭게 개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안타까운 지적이 많습니다. 오히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는 명성교회 세습 시도와 목회자 성추문 논란 등으로 개혁의 과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유일한 성과는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인식시킨 것이라는 역설적 평가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은 지나갔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500주년 이벤트도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크리스천다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더욱 절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말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CBS 시네마가 처음으로 내놓은 극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이 어제 극장에서 정식 개봉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영화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가족들.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가슴에 묻어두고 퉁명스런 표현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점점 늦게 다녀? 아빠 어떻게 알아? 아빠는 맨날 늦으면서. 요새도 너 공연인가 뭔가. 야, 괴물들 빨리 나와!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은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가족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픔이 들이닥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해온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 말 좀 해봐요, 말 좀! 그리고는 뒤늦게 가족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은 성지루 씨의 연기는 시사회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내내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감동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 또 될 수도 있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들이 꼭 봤으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리아킴입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영화 너무나 잘 봤고요. 영화 보는 내내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가족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 잘 봤습니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할게요. 화이팅! 바쁜 현대인들이 미처 돌아보지 못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가을 극장가에 개봉된 영화를 통해 가족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제4회 범어 목회자 세미나가 옛것을 캐내어 오늘을 새롭게란 주제로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김재현 목사와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습니다. 김재현 목사는 손양원 목사와 소록도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앙과 사랑의 실천, 한국 기독교의 영적 유산과 대동여지도라는 주제로 강의했고, 이어 장영일 목사는 선교적 목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무주 안성교회 최만규 목사의 대표회장직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무주군 기독교연합회는 또 회원을 목회자에서 장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기독사학 청주 일신여자 중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일신학원 이사장인 청주 강서교회 정헌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로서 앞으로도 선교와 진리 탐구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춘천 장로교 연합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다시 개혁으로라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는 장로회 신학대학원 임희국 교수와 총신대 신학대학원 박용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연구소가 종교인 과세 준비를 돕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광석교회 장로 김진호 세무사는 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인들은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교회 규모나 상황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소득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과세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